증시 폭락 계속된다. 큰 거 한 방 남았다. 이런 썸네일들이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은 금융위기, 거품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10% 이상 더 빠져야 돼요. 오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삼성전자,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새빨갛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이 뭐냐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저의 증시 시나리오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7월 반등, 그리고 8, 9월 박스권, 10월 반등. 현재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박스권이 끝나고 반등장으로 곧 이어질 것인가?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나스닥의 예측 박스권이었어요. 하단이 남아있었죠? 지금 그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180주 이평선을 살짝 깨주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전에 예측했던 그 정확한 그 구간 안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크게 동요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자연스러운 박스권 조정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간 조정이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죠. 그동안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러다 전저점 깨고 진짜 폭락 오는 건 아닐까. 저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고 돌아봤어요. 일단 제가 고민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봉이었어요. 코스피 연봉. 제가 작년 말에 올해 조정이 한번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였죠. 지금 이 연봉이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거를 채우러 내려오던가 아니면 이 이평선이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야 된다. 결국 내려왔죠.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점의 모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면,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라면 조심해야 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차트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고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가 마지막일 것이냐, 이 하락이 마지막일 것이냐, 이렇게 이격이 굉장히 높게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찍고 이 이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좀 했던 거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역전이 됐죠 지금. 그래서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도 보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지만 그냥 이 조정 폭으로만 봤을 때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이게 더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올해는 이 모양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들어 올려서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반등장이 한 번은 올해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반등장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주가 하락 가능성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이 단기적인 움직임, 지표들 여러 가지, 특히 유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구간 아래까지 지지 이탈을 하고 많이 빠져준 모습이죠. 유가가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유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가 지금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집값에 의한 인플레라고 하죠. 하지만 유가라도 이렇게 빠져주고 있다는 것,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저의 유가 숏,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 해소에 도움이 되겠죠. 이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타이밍도 됐긴 했지만 어쨌든 이 유가가 꾸준히 빠져주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집값만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힐 수 있다면 단기적인 인플레 추가 하락, 국채금리 하락, 증시 반등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이 과연 금융위기일까? 거품일까? 그래서 추가로 무서운 게 한 방 남아서 증시가 10% 이상 폭락이 한 번 더 나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단 지금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망가지지 않았어요. 닷컴 버블 때처럼 S&P PER 수십 배, 나스닥 수백 배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S&P 500의 평균 밸류에이션 밴드입니다. 지금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 15배를 찍고 16.5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그럼 비싼 거냐?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평균보다 아래에 있어요 지금. 물론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굉장히 금융위기 혹은 코로나 이렇게 더 아래로 빠진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회복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엄청난 버블, 거품 경제는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라던가 나스닥의 장기적 연봉 차트가 고점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어쨌든 저는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반등이 아니더라도 더 물리더라도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는 지금 물려 있더라도 치명적인 손실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치명적인 손실은 이렇게 평균보다 위에서 고평가일 때 샀을 때 이게 치명적인 손실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사는 거는 치명적인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더라도 반드시 시간이 최소 몇 년이라도 지나면 반드시 회복되는 가격일 수 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이 절대 거품은 아니다. 증시가 거품은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증시 고점 대비 반토막, 지금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 35% 빠졌는데 이게 마이너스 50%까지 추가로 마이너스 15%, 개별 종목이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더 빠질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거품, 폭락, 추가로 큰 거 한 방 남았다. 요즘에 굉장히 무서운 썸네일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지 않아요.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겠죠. 본인만의 기준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개별적인 코스피 차트는 어떤 상황일까?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지금 나스닥과 동일하게 박스권의 움직임이고, 물론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개별 종목의 차트고, 저에게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해요. 여기까지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깨지면 손절, 밑에서 또 잡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과 지수의 차트는 그 움직임,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한 나라의 지수라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지금이 비싼 밸류는 아니다. 그렇다면 물려도 치명적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쌀 때 사는 게 맞겠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코스피가 3250이 넘어갈 때, 이때는 막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무섭다. 손절하고 폭락하면 그때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96,800원 고점을 찍을 때도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근데 떨어질 때 정작 저가에서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해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최저점이니까 지금 사면 돈 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반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과 코스피의 연봉 차트에 이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장기적인 이 흐름, 추세, 여기를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고민을 하게 했던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구간들 기회였다는 거죠. RSI 지표 10년 만에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굉장히 장기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위에서 놀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가 고점이고 팔아야 될 때냐? 증시의 고점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환율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다소 안정화가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달러 인덱스는 안 떨어진 거 아니야? 맞아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똑같아요. 109, 110 가까이 갔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변곡점, 여기 저항권에 걸려있다. 이평선 이격이 커진 상태다. 추가로 더 상승을 하더라도 향후 몇 개월을 놓고 보자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 지표상 제가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일반인 분들은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리 지표상 확실한 공포 구간이다. 지금 영국 파운드화가 최저를 기록하고 재정위기 우려가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지금 달러 강세, 여기에 좋지 않죠. 달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정세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 때 조금씩 사모으고, 우리가 환희에 차있을 때 조금씩 파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채금리, 2007년부터 이렇게 차트를 그려놨지만 그 이전부터 보자면 굉장히 오래된 장기 추세인데 이거를 이번에 뚫었어요. 이것도 환율, 또 증시 장기 차트, 이런 것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물론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단기 저항 구간이다. 물론 이번에 FOMC 미팅 이후 그 추이를 봐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목요일 새벽이죠. 0.75 가능성이 일단 높긴 해요. 75bp. 근데 100bp를 올릴 수도 있다. 1%. 이러면 분명히 시장에 충격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이번에 많이 올리더라도 11월 달에도 그럼 이렇게 급하게 올릴 것이냐? 12월 달에는 어떨까? 만약에 이게 0.75에서 끝난다면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예견된 금리 인상이에요. 과연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물론 100bp가 오른다면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한 차례의 딥으로 끝나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100bp 인상으로 인한 그 충격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점차 금리 인상 추이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계속 말씀드렸죠. 0.75, 1. 그럼 이때도 0.75 올리고 1 올리고 또 0.75 올리고 또 1 올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점차 이 추이가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종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금리 인상 추이가 줄어들면서 주가 추이는 선반영에서 미리 반등을 할 거다. 우리는 이 구간에 와 있다. 주가 선행 이거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지수가 지금 37이에요. 어쨌든 공포 구간이다. 극단적으로 그냥 반을 나눕니다. 여기는 팔 때, 여기는 살 때. 탐욕 구간에서는 나눠서 파는 거예요. 공포 구간에서는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게 돈 버는 방법이다. 제가 정확히 이 저점이 어디다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측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만 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이 없다면 저의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인만의 원칙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 종목이 뭘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현대차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 고환율 수혜주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내다 팝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100원일 때 그리고 1,400원일 때 300원어치 환차익을 본다는 거예요. 환율이 1,000원일 때로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1,000억 원어치를 팝니다. 환율이 지금 1,400원이면은 1,400억을 버는 거예요. 환율이 1,000원일 때보다 400원어치 400억을 더 버는 겁니다. 이상하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실적이 올라가네? 이렇게 고환율의 수혜를 보면서 실적이 올라가면서 증시도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거를 지금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좋은 종목은 반드시 간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종목들은 언제나 나타난다. 자,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와서 저의 원칙대로 시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시지표, 연봉 차트라던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리고 환율과 채권금리가 마지노선을 돌파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역대급 돈이 풀렸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리고 그 돈을 회수하는 국면에 있다는 거죠. 분명히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작용이 지금 이미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4%가 빠진 거기에 녹아들었다 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이 금융위기일까? 라는 질문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이나 기타의 거품 국면,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국면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적절하거나 혹은 그 아래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환율이라던가 유가라던가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 10년물 국채금리 포함해서 많은 지표들이 단기 변곡점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에 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얼마 전에 만들었던 저점, 증시 최저점, 거기를 갱신하고 더 증시가 내려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제 시나리오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쯤에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아까 그 연봉을 보여드리면서 금리 인상이 내년에 이루어진다. 2015년, 16년 그때 금리 인상촌으로 증시가 20%, 30% 폭락을 했었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폭락을 할 거다. 예상대로 폭락이 왔죠. 그리고 7월쯤에 반등이 올 거다. 반등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8, 9월 조정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저도 지금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되돌아보고 내가 틀렸을까? 내 시나리오가 잘못된 건 아닐까?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 있고 적어도 지금 금융위기나 엄청난 거품 국면은 아니다 라고 봤을 때는 물론 저점이 갱신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청난 추가 폭락이 기다리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추가 폭락이 10% 이상 나타난다던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권이죠. 이렇게 제가 그어놨던 이 노란색 박스 이 구간 정확히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기서 반등할지 깰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의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나리오를 바꾸거나 재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반등 범위를 벗어난다면
180주 이평선을 일단 지금 깼는데 오히려 살짝 깨고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아예 이 180주 이평선을 깼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방으로 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전저점까지는 열어놔야겠죠. 그리고 2차로 전저점이 깨진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저점을 회복했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고환율 수혜주 같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분명히 수혜주는 나타납니다. 저야 이런 시장 분석을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분석까지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상황에 맞는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꾸준히 보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에. 저도 이런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가중된다는 것, 심리지표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저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일부 정리를 하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적으로 괜찮은 편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원칙을 만드셔야 돼요. 사실 시장이 지금 여기서 더 빠질 거다. 아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는 우리가 대응을 하는 영역이지 예측해서 점쟁이처럼 예측하고 맞추는 그런 개념의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투자 원칙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나는 분할 매수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나는 분할 매도해. 이런 나만의 원칙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지금 유튜브 썸네일이나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원칙, 종이에 직접 쓸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흔들린다. 새로 런칭한 제 주식 온라인 강의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많이 들어가서 공부하시고요. 공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주식시장. 내공과 경험 그리고 공부를 쌓아서 꼭 살아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또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 보고 계속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